자, 법무부 장관님, 예. 이제 사실은 민생 국감으로 하자라고 시작했는데 첫 번째 질의부터 그냥 확인되지 않는 사실, 그래 이제 막 질의응답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도 좀 황당하기도 했는데 우선 감사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우리 법무부에 대한 현안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소위 버질 그리피스의 이더리움 가상화폐 사건에 대해서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착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모든 우리 전 국민들이 사실은 거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에 관해서 버질 그리피스의 불법 대북 지원과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소위 내부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김의겸 의원께서 그거 말씀하시면 뜬금없이 저보고 직을 걸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는 안 갑니다만 이게 김의겸 대표께서 아무도 제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당 대표가 관련된 중대 범죄가 존재할 개연성에 대해서 며칠에 거쳐서 적극적으로 혼자서 공론화해놓고 마치 그 이후에 저에 대해서 비난하시기에는 뭐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소위 PPT 자료에서 대선 후보 그 토론회에서 방송 토론회에서 마치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특검에 반대를 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당이 소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소위 대장 특검안에 대해서 이제 특검안을 제출한 게 2021년 9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 상정을 해달라고 민주당에 강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30일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뭐 김영배 위원님이라든지 당시에 박강훈 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박강훈 위원장이 특검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통해서 단일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왔던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특검안 자체를 상정을 거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법사위에서 작년에 이게 상정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직전에 3월 3일 날 민주당 윤호중 의원 외 172명이 소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이라는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상설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 상설특검의 소위 상설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 차장 등 친정권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로 이루어지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는 그 이전에 저희 주장했던 거하고 지금 현재 주장했던 특검안, 민주당의 특검안이 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이 소위 민주당 특검 주장의 본질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작년 9월 달에 이런 특검안을 제출한 것은 신정부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김만배, 유동규 등으로 그냥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 특검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가서 소위 게이트키퍼란 움직이라는 사람이 무너지니까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특검하자.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장관님의 개인 생각, 장관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70년 넘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지금은 많은 부분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부분 넘어가 있습니다. 다른 평범한 국민들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차분히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전된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수사받을 기관을 스스로 고르는 경우는 과거에도 없었고 그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님, 예. 지금 뭐 9시부터 더 탐사에서 계속 이제 보도를 하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오늘 우리 국감장에서 있었던 그 김경 의원의 질의 답 그리고 장관님의 답변 이 부분을 이제 방송 첫머리에 이제 하면서 결국은 우리 뭐 낚였다라는 이 국정감사장이 그 더 탐사에 낚였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방송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까 그 우리 감사장에서 틀어졌던 녹취록의 첼리스트라고 나온 분이 이제 우리 장관님을 위해서 핸델인가 뭐 하는 클래식 곡을 연주해 줬다는 그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한 내용 그 전화로 전화로 이야기하고 그걸 남자친구가 제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상한 게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죠. 김현장 애들이 오늘 밥을 먹었는데 쇠고기집에서 이총재라는 거 이재창 씨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먹었나 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법조인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재창이라는 분이 김현장 변호사 30명을 모아놓고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이 지금 더 탐사에 나왔던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게 7월경이면 이미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인수위가 해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이제 그 남자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장관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쨌든 저를 음해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그동안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허황되게 이렇게 선이 넘게 지어내는 거는 선을 많이 넘은 것이고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가 공직자로서 뭘 건다는 표현이 되게 불경스러운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요. 저의 의지를 읽어주십시오. 제가 뭐든 다 걸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도대체 어디가 계신 겁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님은 지금 이 방송에 공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도 아닌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소위 면책특권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해보시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 일단 저는 첼로가 나오는 술집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10시 넘어서 술집에 남았던 적이 20년 동안 없습니다. 저랑 먹은 사람 있으면 20년 동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좀 비슷한 걸 갖다 대야죠. 제 행동 반경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3시까지 술을 먹고 노래 부른다고요? 그거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거 상상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저 그렇게 그런 식의 이 생활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김현장 30명하고 한다고요? 그럼 그 30명 중에 일부는 지금 어디다가 자랑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창 씨가 조선닷컴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 장관 등이 참석했다는 술자리에 묻길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거기에 있을 신분도 아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술자리를 주관했느냐라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장관하는 걸 주관하느냐라고 답을 했다. 사실은 우리도 더 탐사와 이재창 씨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전체 대화 내용은 모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 김의겸 의원님 표현을 빌면 정말 본인과 보좌진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압축했다라고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지만 오히려 이 언론 보도, 언론에 대한 해명 자료가 더 계속 들어온다. 어떻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있는 자리를 그 사람이 이재창이라는 사람이 주관을 하느냐. 위원님, 저는 제 차를 뒤에서 그 위험하게 반복적으로 미행했던 그 바로 더 탐사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직 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 공모해서 협업했다고 하는 걸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뒤로 따라온 것도 다 이런 거를 어떻게든 간에 의심하고 그런 것일 텐데요. 기껏해야 저는 저 따라와봤자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란 것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건데 제가 저렇게 저랑 저렇게 술 먹은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세창이라는 사람하고 스친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제가 지금 근데 분노하는 것은 이제 대충 던져놓고 제가 그냥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옛날에 줄리 뭐 이런 것처럼요. 근데 이런 걸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이렇게 제가 약간 흥분하는 이유는요. 이건 정도를 좀 넘어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토킹 수사받고 있는 사람과 협업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